그러니까 고급 생명과학 못하니까 인터넷과 전문서적 읽으면서 스스로 공부한 과정을 동아리에 나타내라는 서울대학교의 메시지죠. 요즘 저희한테도 이제 배치 상담을 갖다 많이 오시고 계시죠. 그래서 배치 상담을 오시는 학부모님들한테 저희가 학생부를 갖다 이렇게 분석을 해드립니다. 분석을 해드리면서 심학습 과정이 부족하다, 문제 해결력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는 걸 분명히 저희가 언급을 해드립니다. 언급을 해드려서 학생부의 경쟁력이 얼마 정도 되니까 지금의 내신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6개의 학교 정도를 갖다 어디를 지원하는 게 좋다라고 제가 제안을 해드리는데, 그래도 뭐 1시간이라는 어떤 제한된 시간에 학생부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예시까지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꼼꼼히 설명해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죠. 이 학생이 부족한 부분을 갖다 제가 분명하게 지적은 해드리지만요. 그래서 오늘은 내 학생부가 이렇게 경쟁력이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자가 진단하실 수 있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소개를 시켜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많이 보셨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대학들의 평가 관점. 그래서 뭐 학생부 종합전의 안내서라든지 뭐 교사 연수 자료집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맥락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합격한 학생들이 한번 그 학생부를 통해서 이 학생들이 왜 합격할 수 있는지를 갖다 대응해서 보시면 한번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해서 오늘 이 시간을 갖다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보세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깊이 있는 학습 경험이죠. 그래서 이제 위계에 맞춘 심학습 교육과정을 갖다 이수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이 없을 때는 학교에 그런 교육과정이 없죠. 그럼 대학들은 뭐라고 하죠? 스스로 학습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그걸 학생부에 나타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깊이 있는 학습 경험이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연대, 중앙대, 경희대가 발간한 진로 선택 과목 학생의 선택과 대학의 평가에서도 전국에 있는 입학수정관들 대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정성평가 방식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인데, 자, 진로 선택 과목 이수, 과목 수고, 과목별 난이도 수준 위계예요. 그리고 전문교과 이수 여부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 이게 독보적 1등이고, 두 번째가 세특이고, 세 번째가 내신이죠. 서울대학교 설명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이란 뭐다? 고교와 대학의 교육과정 연계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요번에 2024학년도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 안내서에서도 교과 성적의 맨 밑단에 이런 내용이 있죠. 교과 성적을 평가할 때 학생이 이수한 과목의 선택 상황을 고려합니다. 소수 학생이 선택한 과목이나 난이도가 높은 과목을 이수하여 수치상 결과가 다소 나쁠 수 있지만, 학생의 도전 정신과 호기심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도전하지 않은 학생에 비하여 더 좋은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학교나 소수 학생들이 이수하는 과목을 수강하는 것이 서류평가에서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자기소개서가 작년까지 있었죠. 그때 서울대학교 PT인데요. 이런 얘기를 했죠. 생명과학 원을 배우며 신경계와 고통의 밀접한 관계를 알게 되면서 좀 더 공부하고 싶었으나 자세한 설명이 없었고, 생명과학 뒤에도 신경계에 대한 단원이 없어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 고급 생명과학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학교에 수업 개설을 건의했으나 신청 인원수가 부족하여 수업 개설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인터넷과 전문서적을 찾아 읽어보며 지식을 얻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용이 어려워 제한된 내용의 보고서를 동아리 내에서 발표하는 것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고급 생명과학 못하니까 인터넷과 전문서적 읽으면서 스스로 공부한 과정을 동아리에 나타내라는 서울대학교의 메시지죠. 근데 이제 서울대학교만 그러냐?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 101가지 이야기는 어디죠? 연대, 중앙대, 경희대, 건국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6개 대학이 공동으로 발간했죠. 여기서도 뭐라고 돼 있죠? 고교대학 연계는 진로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는 노력이며 양자 모두 의미 있는 교육활동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희망진로에 맞는 대학 강의를 맛보기도 하고 직접 학문 영역의 탐구 수준을 체험하기도 하고 대학 강의를 듣고 학문 영역의 탐구를 갖다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서울대뿐만 아니라 연대, 중앙대, 경희대, 건국대, 이화여대도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 의대에 모두 합격한 학생의 학생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그래서 고급 생명과학의 내용을 캠벨 생명과학 수준에 명확히 이해하고 함께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이 학생의 내용 정리를 따라 받아가고 싶어 할 정도로 정리가 깔끔함. 특히 케톤 식이요법을 탄수화물의 분자구조와 연결시키거나 핵산을 배우며 후크스틴 연계에 대해 찾아보는 등 기존의 지식과 연결하여 능동적으로 학습하는 자세를 가짐. 수업 중 세포 주기를 조절하는 CDK와 사이클린 복합체인 MPF에 대해 학습하고 지원기 출발 신호를 조절하는 성장인자의 개념을 통해 성장인자의 작용이 암을 촉진시킬 수 있음을 파악함.
지적 호기심이 강해 논문, 운동이 혈관 신생 인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과 영어 논문을 읽으며 혈관 생성을 유발하는 HIF 1베타가 활성화되는 기전을 이해하고 운동을 할 때 일반 세포와 안세포에서 혈관 생성 인자가 모두 증가하는 이중적 상황에 의문을 품은 이에 해외 강의를 통해 혈관 신생을 억제하는 스타틴 식품을 접하고 운동과 암 환자의 생존에 대해 조사하여 암 종류별 운동법을 제안하며 적당한 운동이 암 치료에 긍정적임을 주장함. 어떻죠? 되게 깊죠? 고급 생명과학을 갖다 공동교육 과정으로 들었고 그거를 바탕으로 탐구를 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학생부죠. 요번에 이제 서울대 경영 합격한 학생의 학생부를 보겠습니다. 그 지방에 있는 일반고 학생인데요. 수업 시간에 배운 개념을 관심 분야를 탐구하는 데 활용되는 능력이 뛰어난 현재 가치의 기본 등식을 배우고 수행평가에서 현가계수와 연금 현가계수를 이용한 사채의 현재 가치 측정을 주제로 한 탐구 활동을 진행함. 그 과정에서 유효 이자율과 연도별로 측정되는 가치에 관심을 갖고 같은 금액의 사채를 취득하더라도 다르게 보고되는 금융상품의 분류에 궁금증이 생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 연구하고 싶은 내용의 각 금융자산의 회계상 보고를 비교하는 후속 계획을 기록하고 온라인 강의, 재무회계 중 금융자산 부분을 들으며 재무제표의 개선 과목과 발생지의 회계 처리 방안을 학습함. 도서 IFRS 중급회계의 금융자산 단원을 참고해 금융자산을 보유 목적에 따라 분류하고 A씨와 FBOCI 금융자산의 후속 측정을 학습함. 이후 채무상품의 최초 측정 금액을 미래 이자 수령액의 현재 가치와 원금 수령액의 현재 가치의 합으로 확인하고 A씨로 분류한 경우와 FBOCI로 분류한 경우의 차이를 탐구함. 금융자산의 재분류를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학습한 내용과 함께 회계 시스템의 원리와 사채를 바라보는 채권자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음을 자기평가서에 기재하여 제출한. 어떻죠? 경제수학에 대한 부분들인데 여기서 뭘 공부를 했죠? 온라인 강의 재무회계 중 금융자산 부분을 들으며 도서 IFRS 중급회계의 금융자산 단원을 참고 이렇게 심학습한 과정이 나타나 있죠. 또 보겠습니다. 서울대 기계공학과에 합격한 학생인데요. 자, 물리학원에서 열기관에 대해 배우면서 카르노 기관이 연력학 제2법칙에 따라 고온 여론에서 흡수한 열을 가장 많이 일로 바꿀 수 있음을 이해했으나 실제 기차가 이상 기차와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공학자들이 준 카르노 기관을 설계하지 않는 이유에 의문을 가짐. 도서 연력학을 읽고 등원 팽창과 등원 수축의 가역 열전도 과정에 시간이 무한히 많이 걸림을 알게 됨. 열기관 문제를 무엇을 최대로 할 것인가의 수학 문제를 생각하고 열 물리학에서 이론적 배경을 익힌 다음 관련 학술 자료를 참조해 두 등원 과정에서 여론과 작동 물질의 온도 차이, XY의 이변수 함수 나타낸 일률의 표현을 유도함. 어떻죠? 여기도 이제 스스로 공부한 과정, 도서 연력학이라든지 열 물리학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깊이 있게 공부한 과정이 나타나 있죠. 대학들은 도서 등을 통한 심학습 경험이 나타나 있는지를 갖다 나타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2024학년도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 안내서에서 뭐라고 나와 있죠?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학교 생활에서 책을 읽을 기회를 많이 접하고 있을 것입니다. 도와알고 싶은 분야의 전문서적을 찾아 읽을 수도 있고 호기심으로 책을 집어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문서적을 읽으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서 보시면 또 연대, 중앙대, 경희대 등이 발간한 뉴 학생부 종합전형 공통평가요소 및 평가 항목에서도 뭐라고 하죠? 자, 가운데 보시면 세분력 및 특기사항에서 자기가 처한 교육환경 속에서 스스로 배움을 확장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아랫줄에 보시면 교과학습 내에서 학생이 주도적인 학습수단으로 접할 수 있는 수단이 독서이다. 교과학습의 내용을 심화 발전시키기 위해 관련된 분야의 서적을 주도적으로 찾아 읽고 그 내용이 토대가 되어 좀 더 발전적인 모습이 드러날 때 자기지도적 학습 때 지적 호기심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교과학습의 내용을 심화 발전시키기에 관련된 분야의 서적을 주도적으로 읽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과학습의 내용을 심화 발전시키기에 관련된 분야의 서적을 읽으래. 뭘까요? 이것도 그 심화도서나 전문서적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중앙대학교에서 이제 세미나 자료인데 수행평가 보고서 토론조사 탐구나 자율활동 동아리 진로활동을 독서활동과 연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자기소개서는 이제 없으니까 그 전년도 자료이긴 한데 그래서 독서활동과 연계하라는 얘기죠. 이거는 수업활동이나 창체를 갖다 전부 다 독서활동과 연계해서 깊이 있게 학습한 걸 나타내라는 얘기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 친구도 이제 서울대 의대 카톨릭 의대에 합격한 학생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뭐죠? 질병의 종식을 읽으며 산화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병을 알아본 후 코로나19 감염 후 신장합병증의 원인을 산화 스트레스로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함.
4년기 평형을 학습하면서 혈액의 완충 용량에 궁금증이 생김. 생화학을 참고로 헤모글로빈의 작용을 화학 평형으로 분석한 후 핸더슨 하셀바우 방정식을 이용하여 pH 7.4를 유지하기 위한 CO2와 HCO3의 비율을 계산하여 발표함. 이 과정에서 pH 불균형으로 인한 질병에 궁금증이 생겨 대한내과학회지에 실린 관련된 영어 논문을 스스로 찾아 읽음. 에너지 대사 과정을 생화학적으로 분석하면 어떻죠? 되게 깊죠. 내가 그러면서 생화학을 공부하고 이런 부분들, 생화학이라는 게 전문서적이죠. 그 다음에 이제 대한내과학회지에 실린 관련된 어떤 학술 자료를 찾아 읽으면서 공부한 과정이 잘 나타나 있죠. 이 친구도 이제 서울대 경영 들어간 이제 학생인데 수학적 사고와 통계를 보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으로 유가증권 및 금융상품의 가격이 하락했다는 보도를 접한 뒤 진로인 경영 컨설턴트와 관련해 투자 리스크를 계량하여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방안에 관심을 가짐. 도서 재무관리를 선정해 채권과 이자율 단원을 읽고 듀레이션 예제풀이를 하며 수익률 변화에 대한 채권 가격의 변화율이 듀레이션의 역할임을 새롭게 학습함. 하지만 금리 변화에 대한 직접적인 민감도를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함. 수업 시간 중 탐구 수행평가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도서에서 학습한 수정 듀레이션을 적용해 금리에 따른 채권 가격의 민감도를 설명함. 나아가 스스로 미적분 교과서를 찾아 학습한 지수함수의 미분법과 함수의 볼록성을 나타내는 이계도 함수의 기하학적 의미를 작성하고 현재 가치와 가정평균을 이용한 듀레이션 계산과 함께 이자율의 함수로 설정한 채권 가격을 2번 미분한 뒤에 채권 가격으로 나누면 볼록성이 산출됨을 이해함. 뭐 이게 등등등 이렇게 했죠. 여기서 보시면 어떻죠? 다들 이제 내가 교과에서 생긴 궁금한 점을 도서 읽고, 그죠? 심학습한 과정이 나타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학교가 계속 강조했던 것이 이제 문제 해결력이죠. 그래서 셋째, 관심 있는 분야 탐구를 통한 문제 해결력과 창의성이 나타나 있는지를 갖다 파악해야 된다. 이걸 보세요. 서울대학교가 올 1월 10일 날 미래 역량을 견인하는 대학 입학전형 개선 방향에서 뭐라고 했죠? 내신보다도 오히려 도전적인 교과목 선택 의지가 높고 독서 소양이 높고 그다음 1위가 뭐죠? 학습 경험에 나타나는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해결력에 대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런 거죠. 자, 스포츠 상해를 수학적으로 모델링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보임. 플라나리아의 안점 형성 여부를 통해 재생 정도를 규정한 뒤 SLES, HPA 등의 계면 활성제 농도를 조절하며 재생 능을 계산하는 실험을 수행함. 개체군 동태 수리 모델링 입문을 읽고 로테가 볼테라형 상호작용을 적용한 로지스틱 모형을 통해 개체군의 증식 모델을 만든 뒤 실험을 통해 측정한 개체군의 재생 속도와 비교하여 결과의 신뢰성을 보여줌. 근육 조직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유전자인 MIOD와 NKX 원원이 플라나리아 재생능과 연관이 있음을 토대로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플라나리아의 재생과 근육 손상 복구 메커니즘과 유사성을 제시함. 이를 토대로 근육 모의 실험 및 근육의 모델링에 대해 탐구하여 발표함. 이걸 통해서 운동생리학을 읽고 앱을 활용하여 골격근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물리적 자극에 따른 근육의 장력에 대한 모의 실험을 수행하고 결과를 분석함. 스프링과 댐퍼를 병렬 중에 연결한 켈빈 보인 모델과 맥스웰 모델을 통해 물리적으로 근육을 모델링할 수 있음을 제시하며 탐구 의지를 보임. 어떻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바로 이제 문제 해결력에 대한 어떤 관심 분야에 대한 걸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죠. 또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서울대 기계공학의 이제 한 친구인데 여기서 이제 뭐 통계학 빅데이터를 읽고 이제 공부를 했죠. 그죠? 그래서 책을 읽는 과정에서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 중에는 확률 밀도 함수가 종모형의 곡선에 가깝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됨. 그런데 왜 종모형이 많이 나오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술되지 않아 이에 대해 탐구하게 됨. 정규분포와 관련된 수학적 정리를 탐색하던 중 중심 극한 정리를 접하고 파이썬을 통해 특정한 확률 분포를 따르는 변수의 평균이 보이는 확률 분포를 시뮬레이션으로서 도출함. 이 과정에서 균일 분포, 베르누이 확률 분포, 더 나아가 로그 함수를 따르는 확률 분포에 대해서 표본의 개수의 증가에 따라 표본 평균값 분포가 정규 분포의 형태로 수렴함을 확인함. 또한 그 분포를 표준화해 표준 정규 분포 그래프의 수치와 비교함으로써 CLT의 일반적 경향성을 정량적으로도 확인함. 이 두 학생들 모두 다 전부 다 일반고 학생이거든요. 일반고 학생의 학생부에 나타나 있는 이런 이제 문제 해결력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영재고 과고 학생들은 더 깊을 수도 있지만 일반고 학생들이 의대에 들어가고 서울대 기계공학과에 들어갔는데 이런 학생들에 대한 학생부를 보더라도 바로 이제 일반고 학생 차원에서 문제 해결력이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뽑히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경영이죠. 이 학생도 일반고 학생입니다. 모분산과 표본본산의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현상을 설명하고자 투자의사결정에 통계 개념을 적용함. 재무관리의 포트폴리오 관련 내용을 읽고 기대수익률과 표준편차의 의미를 이해하고 위험과 수익의 상충관계와 지배원리를 학습함. 독서 중 새롭게 접한 공분산과 상관계수의 의미와 계산 방법을 학습하기 위해 통계학 도감을 읽으며 상관계수에 따라 달라지는 투자안의 표준편차의 궁금증을 가진, 또 문제를 갖다 어떤 궁금증을 가진 거죠. 이에 직접 주식 간의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 0, 1일 때의 표준편차를 구하여 포트폴리오 결합선을 나타내보며 최소 위험의 투자점을 확인함. 주식 상품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표준편차를 모표준편차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이유에 관해 의문을 품고 계산 과정을 통해 표본분산이 불편 추정량이 되도록 정의하려면 편차의 제곱의 합을 n-1로 나눠야 한다는 사실을 학습함. 효율적인 투자안을 높은 정확도로 추정하기 위해 표본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을 고민해보며 추측 별량의 자유도가 n-1인 t분포를 해야 하는 실험된 결론도 조출함. 그죠? 확률의 개념으로 복잡한 유가증권 시장을 분석할 수 있음을 깨달아 증권시장선에 대한 연구 계획을 세움. 이런 부분들을 갖다 어떻죠? 굉장히 여기서도 궁금증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 해결력에 잘 나타나 있죠. 이제는 마지막으로 뭐냐면 일시적 경험이 아닌 지속적인 노력의 과정이 다면적 심층적으로 나타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의 교사연수 자료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평가의 주안점이 뭐라고 했냐면 호기심을 지니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어떻게 호기심을 해결하였는가? 그 과정에서 발생한 난관은 또 어떤 방식으로 극복하였는가? 마무리는 어떻게 하였고 그 결과가 남긴 의미는 무엇인가? 일시적 경험이 아닌 지속적인 노력의 과정이 나타나는가? 그러니까 저희에서 지금 합격한 학생들에 대한 부분은 평가의 주안점이 굉장히 잘 나타나 있지 않나요? 이런 부분들이 잘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합격했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일시적 경험이 아닌 지속적인 노력의 과정이죠. 그러면서 요번에 2024학년도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 안내서에 나와 있는 것이 뭐죠? 저렇게 학습한 내용을 여러 맥락 속에서 다면적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사고하세요. 이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건 이제 융합적 지식이 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기도 융합과학을 보면은 탐구심이 강하고 궁금증을 해결하는 의지가 뛰어난 내 몸의 설계자 호르몬 이야기를 읽고 사람의 성장에 작용하고 피그미종은 GH는 정상이나 농도가 낮다고 설명한 라론 증후군 환자는 GH는 정상이나 GH 수용체 유전자 돌연변이를 외소증을 가지지만 암에 걸릴 확률은 낮다고 소개함. 여기서 확장하여 GH와 암의 관계를 연구한 문헌을 찾아보며 아직 명확한 인과관계가 규명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이 과정을 통해 과학 연구에서 귀납적 추론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을 갖다 제기함. 의학 학술 자료에는 상관관계에 대한 학술 자료가 많다는 것을 알고 통계적 가설 검증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보임. 통계학 동함을 참고해 귀무가설, 대립가설에 대해 탐구하고 표본의 통계치가 나타날 확률인 P값이 0.05보다 작으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판정함을 배우고 그 이유에 대한 근거를 찾아 이해하고자 노력함. P값 0.051은 무의미한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관련된 영문 학술 자료를 읽고 연구 결과가 P값만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되며 P값이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상관관계 파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역설함. 이런 부분들이 융합과학에서 이런 부분들을 몰렸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했던 이런 어떤 생명과학과 관련된 어떤 이런 내용들을 갖다 수학의 통계와 연계해서 계속 확장해 나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있죠. 또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보겠습니다. 자, 실용경제 교과죠. 진로활동인데 실용경제 교과에서 합리적 투자 의사결정을 학습했죠. 그 다음에 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확률과 통계의 개념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실제 정황으로 분석함. 도서 주식은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읽고 종목 변동성을 추정하는 베타의 개념을 학습함. 금융증권 사이트에서 5개년도 시장 수익률과 S전자의 종목 수익률을 추출하고 엑셀을 활용하여 종가 기준으로 자료를 정리한 뒤 각각을 XY축으로 한 단순 회귀 분석을 통해 1.08의 베타를 직접 산출해봄. 또한 시기열별 시장 수익률과 종목 수익률의 분포도, 산포도와 추세선을 도출하여 주식의 민감도를 차트로 나타냄. 이후 2020년 기준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인 1.76%를 갖다 무이익 이자율로 코로나로 인한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이 마이너스 0.2%를 시장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로 가정해 H자동차의 기대 수익률을 구하고 베타를 이용한 주식 가격의 과소가대평가를 파악함. 기업의 위험을 측정하는 분석과 베타 등 실제 유가증권 시장에서
수학적 개념을 적용한 도구로 투자 결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진로와 관련해 투자 시장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경영 공시와 상품에 대한 리스크 측정이 중요함을 학습함.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어땠죠? 실용경제 교과에서 합리적 투자 의사 결정을 학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확률과 통계하고 연결해서 확장해 나가는 어떤 문제 해결력이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다면적 심층적으로 교과 간 융합을 통해서 학습해 나가는 것이 잘 나타나 있는 학생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이렇게 4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이런 평가 항목에 대해서 우리 아이 학생부가 잘 나타나 있는지를 갖다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바로 이제 그 학생부에 대한 우리 아이가 경쟁력을 갖는지를 갖다 비교해 보는 어떤 척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과 비교했었을 때 우리가 충분히 이런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조금 내신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한번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해 보시는 어떤 전략을 가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8월 말까지 학생부가 남아있죠. 오히려 만약에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마지막까지도 이런 부분들 같은 채우셔서 경쟁력 있는 학생부를 만드는 것이 수시에서 합격률을 높이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